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색채학 푸드와 색채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주대학교의 고경래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색채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이미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디자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색을 마주했을 때 마음속에서 떠올리게 되는 심상, 이미지라고 하겠는데요. 그에 따른 감동까지 포함하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색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색의 3속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속성에 따라서 이 속성의 민감한 변화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내면, 마음속에 생기는 정신적인, 감성적인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반응은 매우 미묘한 차이에도 반응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자극적이다, 고요하다, 부드럽다, 명랑하다, 강하다, 우울하다 등의 이미지로 다양하게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색채를 의미 있는 정보로 지각하는 마지막 과정은 우리 대뇌에서 일어나는데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색과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서 색상, 명도, 채도, 또 뭐 질감이라든지 형태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색상, 명도, 채도 이런 정보가 대뇌로 전달되고, 이 정보는 기존에 기억된 경험을 바탕으로 연상 과정을 불러일으켜서 이 정보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논리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이해의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색채 이미지라고 해서 색채 다음에 이미지라고 한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미지는 우리 사람의 내면에서 그려지는 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마음속에서 그려내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감성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미지에 대한 체계는 지식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디자인에 있어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색 사용에 있어서 이미지는 색상과 톤은 명도와 채도를 같이 이야기하는 말이죠. 색상과 톤에 따라, 또한 배색 효과에 따라서 강렬하거나 온화하거나 순수하거나 화려하거나 하는 등의 이미지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색채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lear인데요.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tender는 온화하다,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atural은 human, 인간적인 것, 자연적인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active는 활동적이다, 동적이다. casual은 캐주얼하다, 명랑하다. 클래식은 캐주얼의 반대말이죠. 클래식하다, 전통적이다. 엘레강트는 품이 있다, 우아하다. 모던은 세련되다, 현대적이다. 에스닉은 토속적이다, 민속적이다. 이렇게 clear, tender, natural, active, casual, classic, elegant, modern, ethnic 이런 단어가 색채 이미지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용어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말뜻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색채 이미지를 나타내는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클리어입니다. 클리어는 깨끗하다, 산뜻하다, 단순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미지는 서른의 흰 눈, 맑은 호수, 남태평양의 투명한 바다, 푸른 숲, 맑은 공기, 신선한 야채 등이 이 클리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구체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리어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산뜻하고 단순하며 맑은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클리어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청순하고 청량하며 신선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으면서 시원한 계열의 고채도색이 클리어에 해당하고요. 맑은 파란색과 녹색 계열의 고채도색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초여름에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이 바로 클리어에 해당하는데요. 무채색인 흰색을 섞어서 쓰면, 배색을 하면 깨끗함을 강조할 때 효과적이고, 밝은 회색을 배색할 경우에는 흰색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클리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맑은 파란색과 녹색의 고채도색이 사용되고 있고요. 초여름에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이 대표적입니다. 흰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밝은 회색을 배색할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청명하면서 신선하고 또한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는 약간 밝은 회색을 섞어서 배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클리어는 깨끗함, 산뜻함, 단순함, 순수함 등을 담고 있고요.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설원의 흰 눈, 맑은 호수, 남태평양의 투명한 바다, 맑은 공기, 푸른 숲, 신선한 야채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텐더입니다. 텐더의 우리말 뜻은 온화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온화하다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는 따뜻한 분위기, 부드러운 아기 피부, 매끄러운 감촉, 고운 머릿결 등 좀 촉감의 이미지로 전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잔잔하고 차분하며 정적인 분위기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은은하고 차분한 틴트 계열의 밝은 색 톤의 색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평화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느긋한 분위기를 전달하며 온기와 부드러운 감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텐더는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분위기, 부드러운 아기 피부, 매끄러운 감촉, 고운 머릿결 등 촉감의 이미지로 전달되는 것을 온화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온화한 것은 잔잔하고 차분하며 정적인 분위기를 말합니다. 네, 텐더는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올드 팝송 중에서 이런 멜로디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이런 멜로디가 바로 텐더와 연계되는 멜로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멜로디를 연상하면 텐더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들 배색은 느긋한 분위기를 주는 동시에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감성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추럴입니다. 내추럴은 휴먼, 즉 인간적인 것, 그 다음 내추럴, 자연스러운 것, 자연적인 것,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내추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이미지는 자연의 흙이라든지 넓은 들녘이라든지 나무, 푸른 숲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수작업한 공예품의 소박한 느낌도 있고요. 자연의 풍성함과 포용력, 온화함을 연상시킵니다. 대체로 평화롭고 자연적인 풍경을 떠올리게 되고 우리는 상쾌하고
편안한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추럴이라고 하면 부드러우면서도 친근감 있는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추럴을 대표하는 색상으로는 소박하고 편안한 느낌의 베이지라든지 아이보리를 들 수 있겠고요. 여기에 녹색을 조화시키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추럴의 이미지와 색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채 배색이죠. 내추럴의 이미지와 배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체로 아이보리나 베이지 같은 이런 부드러운 밝고 편안한 부드러운 색에 녹색이라든지 초콜릿색 같은 이런 색들이 더해져서 내추럴의 느낌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내추럴 배색에는 일단 아이보리 같은 색을 기조로 해서 녹색 계열 그리고 나무, 초콜릿색 계열 등이 이제 더해져서 내추럴의 그 이미지를 연출하게 되죠. 지금 테이블 세팅을 보면 여기 이제 금색도 사용되었는데 이 금색은 이제 아이보리나 베이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 초가 있네요. 흰색 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보 위에 매트가 또 나무색, 초콜릿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는 활동적이다, 동적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우리말로도 흔히 액티브하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액티브의 이미지는 웅장한 폭포라든지 거친 파도, 날렵한 스포츠카, 역동적인 운동, 그리고 스피드하고 활기찬 에너지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액티브는 매우 대담하고 강렬한 느낌을 전달하는데요. 활력과 율동감,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대체로 화려한 색이 많고 이들이 매우 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게 되죠. 고채도의 밝고 원색적인 색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순색에 가까운, 즉 채도가 매우 높은 빨강과 노랑이 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색끼리 조합을 통해서 어떤 강렬함을 더해주죠. 일반적으로 난색 계열의 색상을 중심으로 배색을 하는데 파랑이나 보라 계열을 강조색으로 사용해서 활력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채도인 순색 주황을 배색하면 시각적인 주목성과 강조 기능이 더욱 향상됩니다. 또한 무채색인 흰색과 검은색을 배색하면 긴장감이 더욱 증대되는데요. 이런 무채색을 배경으로 순색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한 색의 대비를 통해서 활기찬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요. 가급적 동일 명도의 배색이나 저채도 길이 배색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도 차이도 크고 그다음 채도 차이도 큰 것이 더욱 주목성을 높이고 긴장감을 더욱 향상시킨다고 하겠습니다. 네, 액티브는 활동적이고 동적인 느낌인데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런 따뜻한 계통, 난색 계열의 색을 중심으로 해서 배색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파랑이나 보라 같은 차가운 색 계열을 강조색으로 더해서 그 난색, 빨간색, 노란색 같은 이런 난색이 더 강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검정색이나 짙은 회색 같은 무채색을 대비를 시키면 그 채도가 더욱 높아 보이기 때문에 긴장감이라든지 더욱 활기찬 모습을 느낌을 전달할 수 있죠. 네, 액티브한 이미지를 발산하는 색들은 주로 빨강, 주황, 노랑, 오렌지 같은 이런 난색 계열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강조색으로서 차가운 색 계열이 약간 더해지면 이 주조색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즉 그 강조색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녹색,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것들. 여러분들 그 스포츠웨어를 보면 이런 그 배색 구조를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빨강에다가 뭐 짙은 청색이나 또는 빨강에다가 검정 같은 것들을 배색을 해서 그 명도 차이도 좀 강하게 주면서 드라마틱한, 그러면서 에너제틱한 느낌을 주는 배색을 스포츠웨어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눈에 띄기 위해서는 이런 그 난색 계열에다가 차가운 색 계열이 강조색으로 더해진다든지, 또는 밝은 노란 계열에다가 어두운 짙은 청색이나 검정색 같은 것들이 배색이 될 때 주목성이 높아집니다. 네, 캐주얼한 색채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캐주얼은 명랑하고 자유롭고 명쾌한 이미지이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 그대로 캐주얼이라고 하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다 라고 할 때는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생각하게 되고요. 즐거운 기분과 생동감이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캐주얼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루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자유롭고 동적인 분위기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캐주얼한 이미지라고 할 때는 민첩하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유쾌하고 명랑하고 속도감이 있고 화려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액티브하고는 뭐가 다를까 라고 하지만, 액티브처럼 그렇게 강한 어떤 배색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유쾌하고 경쾌한 느낌이 부각되는 이미지이고, 액티브처럼 극적으로 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배색은 하지 않죠. 캐주얼은 그래서 부드럽고 청명한 색을 주로 사용하면서 화려하게 배색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밝고 선명한 컬러, 동적인 대비 배색, 편안하고 즐거운 리듬감, 이런 것들이 캐주얼이라는 이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캐주얼은 자유롭고 감각적인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어둡거나 탁한 색은 피하고 대체로 화려하고 밝은 컬러를 중심으로 배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무채색인 흰색이나 또는 밝은 회색을 사용하게 되면 경쾌하면서 신선한 분위기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수의 색을 사용하면 산만해질 수 있고 캐주얼의 어떤 명쾌한 느낌이 덜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색을 좀 제한해서 명쾌한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런 그림과 같은 것들이 캐주얼이라는 이미지이죠. 외부 활동을 하는, 소풍을 간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옷을 경쾌하게 가볍게 입고 활동적인 옷을 입고 그렇게 하죠. 따뜻한 색을 사용하면서 또한 시원한 색도 같이 사용해서 배색이 화려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명쾌한 느낌의 배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캐주얼 이미지의 배색은 화려하지만 복잡하지 않고, 또 활동적이지만 너무 과격하지 않고 명쾌하면서 즐거운 느낌, 이것이 이제 캐주얼이라고 하겠고요. 캐주얼의 배색이 적용된 테이블 세팅도 보입니다. 따뜻한 색인 오렌지와 그리고 시원한 색인 청색이 이렇게 주조가 되어서 명쾌하고 즐거운 느낌의 식탁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색채 이미지에 있어서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식은 말 그대로 전통적이고 고전적이고, 그래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클래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클래식의 이미지는 고전 건축이라든지 오래된 가구라든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전통적인 의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고요. 고전적이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고상함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말이 이제 클래식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클래식은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느낌을 풍기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감과 원숭미 그런 것이 이제 클래식이라는 이미지에 있고요. 거기에서 우러나는 안정감, 안정감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이 클래식의 특징입니다. 클래식 이미지의 색은 깊이감 있고 약간 어두운 색조를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갈색 계통을 중심으로 하는데 갈색은 어두운 노란색이죠. 어두운 노란색이 갈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어두운 회색 이런 것들이 주조색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클래식은 오랜 세월의 가치가 느껴지는 색으로서 풍요로움과 인간적인 내면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한 갈색과 신비로운 이미지 보라색이 배색되면 고급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클래식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죠. 클래식의 배색은 정적인 색들이 많지만 그래서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오랜 시간 두고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는 멋이 있는 배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 클래식 배색의 예가 나오네요. 올리브, 숙성된 올리브가 나무 식탁 위에 또 나무 도마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보이네요. 커피가 초콜릿색, 갈색 나무 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은 이제 회색 빛이 감도는 나무 식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비누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바이올렛 보라색 계통이나 조금 붉은 계통이 가미되었을 때 고급스러움을 더할 수 있죠. 네, 색으로서 클래식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주로 이제 갈색을 주조색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갈색이라고 하는 것은 회색처럼 어떤 색과도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부담이 없죠. 이 갈색은 조금 밝아지면 이제 베이지색처럼 되고 또 갈색에서 밝아지면서 채도를 높이면 노랑이 되죠. 그래서 갈색과 노랑은 같은 계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그림 속에 클래식한 테이블 세팅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식인데요. 갈색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노란색 계열이 황금색 느낌을 주면서 밝은 갈색으로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올렛 보라색이 곁들여져 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계통, 그리고 짙은 회색, 검정에 가까운 짙은 회색이 사용되었고요. 빨간색 젓가락이 보이네요. 이것이 또 하나 이 테이블 세팅에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엘레강트 이미지와 색채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강이라고 하는 것은 섬세하고 우아하고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레강트하다 할 때는 어떤 것을 연상하냐면 발레리나의 몸짓, 우아한 공작새, 세련된 주얼리, 자줏빛 의상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시각적인 것 외에도 기품 있는 말과 품위 있는 행동, 즉 고상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엘레강트는 이제 형태로 봤을 때는 부드러운 곡선이나 우아한 느낌의 사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이미지와는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적이면서 한편 신비로운 이미지라고 하겠는데요. 품위 있고 온화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엘레강트 이미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색은 회색과 핑크색 그리고 보라색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대비를 할 경우에는 좀 강렬한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옅은 색상과 은은한 그라데이션의 배색으로 평온하고 세련된 기품을 표현하는 것이 엘레강트 이미지 일반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옅은색 배색에서는 고상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품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엘레강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색으로 표현할 때는 주로 보라색 계통과 그 다음에 핑크에 가까운 밝은 보라색, 그리고 회색, 밝은 회색, 이런 것들이 주조색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녹색, 그리고 오렌지색, 또는 좀 짙은 핑크색, 이런 것들이 곁들여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엘레강의 이미지를 담은 테이블 세팅의 예시가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핑크색이 감도는 밝은 보라색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꽃병에 꽃이 꽂혀져 있는데, 꽃은 좀 짙은 확실한 보라색의 보라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들이 이제 녹색이 적용되어져서 좀 활기를 더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촛불이라든지 또 배경을 보면, 배경은 이제 갈색, 그 촛불은 오렌지색, 이렇게 해서 보라를 주조로 해서 핑크, 그리고 녹색과 갈색이 적용된 아주 멋진 엘레강트한 테이블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모던의 이미지와 색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던이라고 하는 말은 세련되다, 현대적이다, 도시적이다, 진취적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던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이테크한 분위기, 그리고 세련된 제품, 도시의 심플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모던은 현대적이고 근대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도시적인 감성과 첨단적인 분위기, 진취적이고 개성적이며 선진적인 감각의 이미지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검은색, 회색, 흰색 등 무채색과 파란색 계열이 한 색이 이 모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주조색으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다소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또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배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명도나 색상에서 대담한 대비를 주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한색을 주조색으로 해서, 즉 시원한 색, 차가운 색을 주조색으로 해서 난색을 곁들일 경우에 캐주얼하면서도 동적인 세련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딱딱하거나 차가울 수 있는 배색에서 동적인 느낌을 주고 강조의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모던 이미지의 배색은 청색 계열과 회색 계열이 주조를 이루는데요. 청색도 짙은 청색에서부터 밝은 청색까지, 그리고 회색도 짙은 회색에서부터 밝은 회색까지, 이렇게 다양한 층을 통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자칫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난색 계통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데
뭐 오렌지나 주황색, 빨간색 같은 색을 사용해서 활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모던의 이미지는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도회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입니다. 색으로 표현했을 때는 청색과 회색이 주조를 이루고 거기에 보라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도 곁들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옐로우나 주홍을 아주 부분적으로 곁들이면 좀 더 활력이 있는 배색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도시적인 느낌의 테이블 세팅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두운 회색의 테이블 보가 있고 그 위에 밝은 회색으로 메뉴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상단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녹색이 보이고요. 그리고 글래스라든지 뭐 소금통, 후추통 같은 화이트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좀 차갑고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금색 계통의 스푼과 나이프, 포크 이것이 놓여짐으로 인해서 조금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에스닉, 토속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에스닉 이미지의 색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닉하다 라고 했을 때는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토속적인 느낌의 기념품들을 연상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에스닉이란 말은 말 자체가 영어이고 영어권에서 이렇게 다른 언어권, 다른 지역의 민속적인 것들을 다루는 입장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탈풍의 인테리어 장식이나 민속 고유 복장도 이 영어권 사람들이 볼 때는 에스닉에 해당되고요. 에스닉은 독특한 색상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으로 신비한 매력을 발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서양인들 입장에서 동양의 문화는 독특하고 신비한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국적이면서도 다채롭고 따뜻한 듯 투박한 느낌의 오묘한 분위기, 이런 것을 에스닉이라고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채도가 높은 색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흔히 접했던 색들과는 달리 서양 영어권에서 접했던 색들과는 달리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신비롭고 이색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지만 튀지 않고 자연적이면서도 정감 있는 분위기가 에스닉의 배색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특색이 있지만 튀지 않고 자연적이면서도 정감 있는 분위기, 이것이 중요하겠네요. 배색은 저명도의 배색이 주류를 이루면서 너무 밝은 색을 중간에 사용하면 액센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고, 너무 낮은 명도와 채도의 색은 침체된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우 촌스러울 수도 있으므로 배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독특하고 이국적인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촌스럽게 느껴지면 안 되니까 투박하면서도 뭔가 신비로운 느낌, 자연적인 정감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에스닉이라고 하는 것은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기념품, 오리엔탈풍의 인테리어 장식, 민속 고유의 복장,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이 에스닉이라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국적이면서 다채롭고 투박한 듯 하면서 오묘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어둡고 채도가 높은 색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밝은 색을 사용해서 배색의 액센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좌측 하단을 보면 에스닉의 분위기를 담은 테이블 세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테이블보 자체가 갈색이면서 약간 붉은 기운을 많이 띠고 있는 갈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주색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갈색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좀 독특한 색이고요. 그리고 접시의 색도 잘 쓰지 않는 색이죠. 그렇지만 묘하게 테이블보와 묘한 그 색채 대비를 이루면서 독특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다뤄봤고요.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영미권의 용어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었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색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배색이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지 또 테이블 세팅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